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이낙연 신당하고 종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낙연 신당이 공식적으로 발족을 했죠. 합당이라는 생쇼를 통해서 이낙연 신당이 몸집을 부풀렸습니다. 이른바 탈당파들을 이낙연 신당이 흡수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요. 예상했던 거죠. 솔직히 말하자면 이낙연 보고 지금까지 김종민 설쳤던 거 아닌가요? 그죠? 자, 그랬는데 이 이낙연 신당에 조응천이 합류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 무슨 일인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낙연 신당이 출범을 했는데 이 출범식에 조응천이 안 갔습니다. 합류를 거부했어요.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지금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이낙연 신당과 조응천 사이에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다가 주도권 다툼에서 밀린 조응천이 합류를 거부한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원래는 이낙연 신당이, 그러니까 이낙연하고 이 탈당파 3명하고 합쳐가지고 새로운 미래니 어쩌니 어쩌니 하여튼 미래 어쩌고 세우고 어쩌고 이래들끼리 합치는 거였는데, 그래서 개혁 미래당, 개미당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 당의 대표를 원래는 조응천이 맡으려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갑자기 조응천이 나가리 되고 이낙연과 김종민이 공동대표를 하는 걸로 싹 바뀌었다는 거야. 이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죠. 그 이낙연 쪽에서 조응천을 비롯한 새로운 미래 얘네들하고 같이 못하겠다.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당 만들란다. 라는 식으로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 정의당에 있다가 어쩌고 지금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고 있는 박원석, 이 박원석이라는 사람이 총알같이 와가지고 아니다 협상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또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당 출범식을 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안 간 거예요. 상황이 보니까 이 녹록치 않습니다. 원래 당 대표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합류를 거부했다. 이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주도권 다툼, 이른바 헤게모니 싸움을 했던 거라고 봐야 되겠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단순히 자리 욕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방향성의 문제였을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애시당초 조응천은 이낙연 신당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준석 신당에 관심이 있었고 이 이준석 신당을 거쳐서 국힘당을 가려고 했던 거다. 이낙연과 이준석이 합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 붙으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그게 아니네? 그러면 내가 저기를 왜 가? 그냥 나 이준석한테 갈래.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합당을 하더라도 지가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고 난 다음에 한다. 이런 거죠. 아니
조응천하고 이 이준석하고 뭐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뭔가 뭐 서로 그게 있었나? 교분이 좀 있었나? 교분이 있었다는 얘기도 해요. 원래 조응천이 박근혜 사람이잖아요. 이준석 역시 박근혜 키즈잖아요. 결국에 박근혜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박근혜하고 지금 거리를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박근혜와 다시 가까워지기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준석하고 이 조응천 사이에는 뭔가 공감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조응천은 최종 목적지는 국힘인 거야. 그러니까 국힘을 가고 싶은데 지금 바로 가려니 그게 아니거든. 안 되겠거든. 그러니 뭔가 한 군데를 거쳐서 가고 싶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 과정에서 지가 이낙연 신당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야. 민주당 지지자 누가 조응천한테 표 주겠어.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이준석 신당 쪽으로 가서 움직이는 출마라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낙연이 이준석 신당과의 거리를 이준석 신당의 합당과를 약간 포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살짝 돌죠. 이준석이 오늘 대놓고 이낙연 싫어 씨 이러니까 이낙연도 그럼 말자 이런 식으로 돼버렸겠지. 이 상황에서 조응천이 노선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튼 종합을 해보면 이준석은 이 조응천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사진이 뭐냐면은 엊그저께 지난 15일 사진입니다. 얘네들 탈당할 때는 이렇게 탈당을 했어. 세 명이서 이렇게 나란히 탈당을 했어요. 아이고 씨 뭐야 이렇게 탈당을 했는데 갑자기 오늘 김종민은 아이고 아이씨 이게 왜?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막 PPT가 막 넘어가 버리네요. 김종민은 이낙연 신당에 합류를 했는데 나머지 두 사람 이원욱하고 조응천은 갑자기 합류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낙연 당으로는 미래가 없다라고 했대. 그러면 뭐로는 미래가 있다는 거야? 조응천의 말뜻은 결국 이준석 당으로는 미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준석한테 가고 싶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낙연은 이준석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사실 이준석이 대놓고 이낙연 디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응천이 당 대표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준석하고 합당을 전제로. 그런데 이낙연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그리고 지금 계속 이낙연이 지금 상태에서 이준석한테 합당하자 그래버리면 이낙연 진짜 면이 안 설 거예요. 지금도 벌써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판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다? 이건 뭐 이낙연으로서는 체면을 구기는 정도가 아닌 거지. 정말 정치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조응천을 날려버리려고 내가 대신 당대표 할게 라고 했는데 조응천은 그걸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렇게 써놨어요. 수평적인 통합이어야 하는데 흡수 통합이라는 둥 정치는 이성과 영혼의 조율 어쩌고 무슨 이런 희한한 소리를 해. 자, 정치와 관련해 가지고 뚜렷한 얘기를 하지 않고 이상하게 뜬구름 잡는다는 이상한 얘기들을 막 늘어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명분이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명분이 명확하게 있으면요, 명확하게 나는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명분 없이 실리를 가지고 이익이 안 맞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짜놓은 이런 그림판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내가 따로 떨어집니다 라고 하려니까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상한 얘기를 늘어놓는 겁니다. 정치는 영혼과 이성의 조율이 이룬 소명으로 해야 합니다.
공간만 이동하는 통합하는 불의 화합만 나올 뿐입니다. 이게 뭐라고 그래서? 이게 뭔 말인데? 정치는 영혼과 이성의 조율이 이룬 소명으로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야? 나 말도 못 알아듣겠다. 영혼과 이성의 조율이 이루어진 소명? 이게 뭐야? 뭔데 이게? 예. 개소리 한 거야, 한마디로. 제가 그 재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공소장이 공소장이 복잡하고 뭐 수사 미사 요구가 많고 그렇게 되면은 그 공소장은 엉터리 공소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딱 문제가 되는 행동, 범죄가 되는 행동만 딱 기재하고 그 행동이 존재했었다라는 근거만 딱 제시하고 그것이 법률적으로 위반이 된다면 그 어떤 법률이 위반되는지 그 법률만 딱 조항만 탁탁탁 쓰면은 깔끔하게 끝나는데 구구절절하게 길게 썼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다. 즉 억지를 갖다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가 되는 행동을 포인트를 못 집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분당을 하는데 나 탈당할 거고 나 니들이랑 같이 못하겠어 라고 했으면 같이 못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뭐 이상한 영혼과 소명 어쩌고 조율 뭔데 이거? 영혼과 이성의 조율 뭐 없자라고? 그게 뭔데? 영혼과 이성이 어떻게 조율이 되는데요? 영혼하고 이성이 다른 말인가 또? 아이 참네. 자, 한마디로 개소리를 한 겁니다. 이 개소리의 이유는 뭐다? 예, 결국에 지들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했다기보다 이해관계를 가지고 도저히 내가 쟤들하고 가면은 안 되겠다. 근데 쟤들하고 같이 했다가 손해볼 것 같아.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갈라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조응천은 뭐가 불만이었던 걸까요? 일단 조응천은요 이낙연하고도 잘 안 맞았다라는 얘기가 사실 많이 들립니다. 이낙연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정치 그림은 뭐냐면 자기가 호남 쪽에서 뭔가 득표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호남 쪽 인사들의 표를 흡수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의석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당을 하나 뭐 운영해 보겠다. 이 계산이 이낙연의 계산이고요. 이 이낙연의 계산은 결과적으로 어디로 간다? 자기는 어느 정도 힘을 확보해 가지고 자기가 민주당을 흡수하겠다. 나중에 민주당하고 합당한다. 이런 생각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응천은 이미 민주당으로 돌아가긴 싫어. 그리고 조응천이 무슨 수로 호남에서 표를 얻겠습니까? 못 얻어요. 수도권에서 표 못 얻어요. 어디서? 그럼 어떻게 해? 조응천이 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준석한테 붙었을 때 그래야지 표를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고 뭐 비례대표를 나가는 경우에도 똑같은 마찬가지 상황이 될 겁니다. 글로 붙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낙연은 방향이 조응천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 이낙연하고 조응천이 안 맞는 수밖에. 지들이 이재명 물고 뜯고 할 때까지는 뭔가 죽적이 잘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자신들의 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게 되니까 더 이상 우리는 같이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야 라는 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아마 이낙연부터 그 생각을 먼저 했을 것 같아. 이낙연은 이제 더 이상 이준석하고 같이 하기 싫은데 조응천은 자꾸 이준석하고 같이 하자는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낙연은 야 조응천 너 당대표 빠져. 내가 할래. 라고 한 거고 조응천은 야 그러면 난 니랑 같이 안 가. 이렇게 됐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조응천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지금 사실상 국힘당 갈 가능성이 지금 거의 농후해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마 얘가 국힘당을 갈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 몇 가지 언행들을 보니까 얘 국힘당 갈 마음을 굳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거냐? 자, 한번 보세요. 이 기사를 보세요. 자, 이 기사는요.
경향신문하고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여기서 조응천은 지가 왜 민주당을 탈당했는지 구구절절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구절절 늘어놓는 이 얘기들 가만히 살펴보면은 좀 이상한 대목이 발견이 됩니다. 자, 이낙연도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일본 편을 들지는 않았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절대 우리가 일본의 이 오염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오염수 방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만은 명확했습니다. 물론 이낙연은 뭔가 뒤에서 뭔가 다른 꼼수를 쓰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워낙에 친일파다 보니까 일본 쪽하고 무슨 뒷거래를 하지 않나 이런 뭐 의심도 좀 되긴 했어요. 하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반대한 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응천은 뭐다? 조응천은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거는 과학적이지 않다. 지난 여름에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단식을 시작했죠. 이재명 대표가 그때 왜 단식 시작했는지 우리 다 잊어먹고 있는데 사실 시작은 후쿠시마 오염수 이 방류를 막아달라, 막자라는 데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슈화 그 문제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했는데 지는 한 번도 안 나갔대. 자, 보세요. 당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도 참석을 강요하는 무언의 압력 같은 것이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인가요?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난 여름에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화를 하겠다고 대표가 단식했고 매일 저녁 본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아니어서요. 당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물타기라고 생각해서 안 갔습니다. 어이, 이 뭔 소리야? 그러면 자, 두 가지 문제를 짚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검찰이 칼을 들고 설치는데 가만히 앉아서 맞아야 된다는 거야? 방어하면 안 돼? 내가 왜 방어하면 안 되는데? 이 개소리 아니야. 검찰은 온갖 여러 가지 뭐 꼬투리를 잡아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된다고? 왜? 방탄하면 안 돼? 자, 두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와. 이게 민주당 쪽 국회의원이 할 말인가요? 아니, 이 사람들의 생각이 과연 이래서야 될까요? 이런 사람이 과연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대놓고 해요, 이제. 야, 이제 나 민주당 탈당했어, 씨. 이러면서. 까짓 거. 나 기분 나빴던 거 다 내놓을 거야. 뿐만 아닙니다. 박광온이 그때 쫓겨날 때 박광온 당시 원내대표를 주저앉히기 위한 심야 의총 때 친명이나 강성 의원들 주장에 부합하는 얘기를 하면 박수치고 올소. 근데 그에 반대하는 얘기를 하면 야유하고 사퇴시켜라. 아니, 그러면 내가 지지하는 말이 나오면은 그러면 올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지지하지 않는 말이 나오면은 짜증낼 수도 있고 야유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당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판에 그러면 이런 말도 못해? 지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니면서 왜 안 돼? 지는 진짜 아무데나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언제 조응천이 지가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살았어? 다 하고 살았지. 예? 감히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입증 안 됐다 이런 개소리까지 뻔뻔스럽게 하고 있는 놈이 무슨 참네. 자, 여기서 보십시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자가 누가 있던가요? 예.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또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자들은요. 검사 새끼들밖에 없어요.
검사들하고 이 원전 마피아들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 찍들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입증이 됐네 말았네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찍들조차도 하는 말 들어보면 자기들도 불안해. 예? 심지어 우리 민주진보진영 사람들이 야 후쿠시마 오염수 이게 계속 방류가 되면 우리의 자손들한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겨 라고 하면은 이 찍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아 나는 손자 없어서 괜찮아. 요딴 사람 요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아 위험하다. 어느 정도는 자기들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글쎄 이찌가 아닌가? 그러니까 애시당초 지금 조응천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그 말을 참아 못했는데 이제 막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처음부터 우리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몰아낼 때 딱 한 번 쓰고 버렸어야 될 애들인 거야. 우리는 정말 모질지 못하고 독하지 못해서 쓰고 버리고 이렇게 못하죠. 한 번 썼으면 끝까지 우리가 같이 끌고 가려고 하지. 그러려다가 우리가 배신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우리도 이 저쪽 애들처럼 한 번 쓰고 버려버리고 이랬어야 돼. 그래야지 이놈들이 이런 헛소리를 못할 텐데 말이야. 자, 일단 여기서 봅시다. 조응천은 이낙연하고도 일단 안 맞는 거죠. 어둠으로 높으나.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를 보면요. 조응천은 한동훈과 더 가까워 보입니다. 아니, 한동훈과 아주 가까워지고 싶어 해. 그래서 한동훈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쇼를 하고 있는 듯한, 아니 한동훈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한마디도 좋게 얘기한 걸 제가 보들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한동훈에 대해서는 되게 후하다 얘가. 진짜 내가 놀랐는데요. 자, 이 대목을 한번 보실게요. 한동훈한테는 되게 이 사람이 되게 후해요. 어떤 부분이냐? 자, 잠시만요. 예. 자, 조응천이 한동훈한테는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 자, 보시겠습니다. 자, 역시 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경향신문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뭐라 얘기하느냐? 윤석열, 한동훈 이 사이 갈등, 이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요. 윤한 갈등,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이 사실상 윤석열, 한동훈 갈등에서 정말, 이익을 봤다. 한 건수 하나 올렸다. 그래서 한동훈의 수가 먹혔다. 이런 식으로 막 쓰면서 뭐라 얘기를 하냐면, 딱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지적을 벗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힘을 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윤석열 한동훈 갈등을 보면 남다른 어떤 읽는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조응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동훈이 한 수위다라고 생각을 했다. 상대방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윤석열 아바타라는 딱지를 뗄 수 있을 정도로 힘 조절을 했다. 와, 엄청나게 한동훈을 띄우고 있죠. 근데 실제 여러분 보세요. 한동훈이 윤석열 아바타라는 딱지를 뗐나요, 이번에?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 아니 김건희의 아바타, 이번 윤한 갈등의 최대 승자는 결국에는 김건희다. 다들 그렇게 보지 않나요? 그런데 조응천은 한동훈이 정말 대가리 잘 썼어. 대단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맞다 틀리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글쎄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과연 우리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 애시당초에 아니 이 사람이 이낙연하고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죠. 이낙연하고도 같이 가기 어렵죠. 자, 오늘 보세요.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김경률이 쫓겨났어, 결국에. 김경률이 쫓겨났는데, 이래도 한동훈이, 윤석열의 아바타가 아니야? 만약에 아바타가 아니면 김경률이 안 쫓겨나야 정상 아니야? 아바타니까 쫓겨난 거잖아. 그죠? 그런데, 야, 아바타가 아니라는 선까지만 그렇게 아바타 딱지를 뗄 정도로까지만 힘을 썼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 아바타가 깨졌다고요? 이 꼬라지를 보고 아바타가 깨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한동훈 스스로 얘기하잖아. 또, 내가 아바타면 당무개입 아닌 거 아닙니까? 뭐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야. 지도 아바타가 아니라고는 말 못 하는 거지. 자, 이런 상황에서, 야, 한동훈을 이렇게 추켜 세워주는 말을 한다고요? 자, 이 상황을 이낙연은 동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이낙연이 우리랑 되게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되게 기분 나쁜 놈이긴 한데 한동훈도 이낙연도 이렇게까지 말 못한다고. 자, 지금 이 조응천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 사실상 조중동의 시각이라고 보면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조중동이 계속 한동훈을 부추기고 있다. 한동훈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뭔가 싸움을 자꾸 일으키려고 한다. 이게 뭐 연극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봉합이 된 그런 양상인데 봉합을 다시 터트리려고 겨우 붙여놓은 이 상황을 다시 터트리려고 갈등을 조장시키려고 계속 이렇게 부추기고 다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딱 지금 상황이 뭐다? 예, 조응천 말하는 꼬라지가 딱 이 조중동하고 같은 맥락인 거죠. 그렇다면 뭘 말하느냐? 조중동이 왜 한동훈을 부추길까요? 윤석열 좋으라고? 아니지. 예, 조중동은 한동훈 보고 야, 이참에 네가 윤석열을 넘어서 그래야지 지금 넘어서면 넘어갈 수 있어 라고 지금 부추기는 거거든요. 결국 조응천은 현재 한동훈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기저기 좀 물어봤습니다. 정말 조응천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조응천 도대체 이번에 왜 절로 안 넘어가고 갑자기 탈당을 하네, 합류를 안 하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여의도 쪽에 계신 분들은 이구동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응천은 이준석하고 합당이 되기를 원한다. 이준석하고 같은 배를 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낙연하고 같이 안 가려고 하는 거다. 이낙연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준석한테 고개를 숙이겠다라고 하면 이낙연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낙연이 점점 이준석하고 같이 갈 생각이 없어지는 거야. 게다가 이준석조차도 이낙연이 싫다. 나는 이낙연이 싫어요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대놓고 계속해서 이준석이 이낙연을 까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새로 만들어지는 그 민주당 쪽 신당, 그러니까 비명 신당이 이낙연 당이 아니라 조응천 당이면 내가 받아들일게 라는 메시지였던 거야. 자, 이낙연은 초반에 제가 좀 굽히는 한이 있더라도 이준석하고 같이 가야지 뭔가 될 것 같으니까 대표 자리를 조응천한테 넘겨줬던 거예요. 근데 이 이준석 지금 말하는 꼬라지가 점점 자기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데가 대놓고 자기를 까기 시작하는 거야. 계속 까는 거야. 당대표직 넘겨준다는데 그래도 까. 그 뭐야? 이낙연 너 나가 이런 말이 되잖아. 이 나가야지 내가 저 당하고 그 당하고 합당할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입장에서는 야 그럼 내가 당대표 다시 할래 라고 한 거고 조응천은 그러면 나는 안 따라가지 라고 된 거란 겁니다. 즉 조응천은 이준석과의 합당을 원하는 거고 이준석과 합당을 원하는 이유는 결국에 나중에는 국힘당으로 돌아가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조응천 머릿속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계산이 돌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준석 신당이 오래 못 갈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 신당은 언젠가 뭐 총선 이후에 뭐 공중분해가 된다든지 또는 총선 이후에 결국에 국힘당과 합당한다든지 뭐 그게 이준석이 주도하는 게 될지 아니면 뭐 다른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붙는다는 게 거의 확정적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즉 이준석을 통해서 이준석을 거쳤다가 자기는 국힘당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러려면 이낙연을 하고 같이 갈 이유는 없지. 이낙연이든 이준석이든 결국에 자기는 징검다리로만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낙연이 나랑 뭐 길이 다르면은 뭐 나랑 쟤랑 같이 안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즉 조응천은 이준석하고 합당하기를 원하는 거고 그 최종적인 목표 지역은 국힘당이더라. 조응천이 당대표를 맡으려 했던 이유도 그거고 이낙연이 합당 걸림돌로 등장하니까 계속 이낙연한테 압박을 가한 이유도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결론이 이겁니다. 조응천은 국힘당을 갈 생각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카메라가 잠시 꺼졌습니다. 메인 카메라가 잠시 꺼졌는데요. 제가 다시 켜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리스님, 준석이는 언제든 국힘당 들어갈 인간. 예,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준석이 국힘당 들어가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없어야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은 윤석열하고 한동훈에 대한 복수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넘어가기 어려울 겁니다. 뭐 그래서 지금 자꾸 이렇게 뭐 자기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HH방님 수박들 너무 싫어요 라고 하셨고요. 노나메기님 이원욱도 국힘당 갑니다. 그럴걸요. 예. 룬춘장님께서는 준쓰기 쿠션 때리고 국짐행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요. 지금 조응천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에는 그럴 만한 모델이 있어요. 여러분 김경진 전 의원 아시죠? 김경진 전 의원 이 호남에서 광주에서 국민의당 그걸로 해서 저기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원래는 민주당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국민의당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탄핵에도 가담을 했고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예, 다시 국힘당 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윤석열 그 선거운동에 엄청 적극적으로 뛰었습니다. 검사들은요, 못 버려요. 결국엔 자기들끼리 뭉쳐. 검사물이 완전히 빠지기 전까지는 결국 자기들끼리 뭉치게 돼 있어요. 검사들 물 빠지는 거 글쎄 한 10년 가지고는 안 될걸요? 네. 자, 그러니까 보시면은 김경진 의원 같은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보면 보세요. 뭐 광주에서 그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으면 사실 민주당 성향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윤석열한테 가 있다면 지금 윤핵관이잖아. 김경진 의원. 예? 그러니 자기도 그런 경로를 밟지 말라는 뭐 보장이 있습니까? 뭐 그런 하지 말라는 거 없잖아요. 즉 김경진 의원의 경로를 따라가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우리로서는 뭐 뻔히 알고 있던 얘기인데 참 에휴 그렇습니다. 서유기님 조응천 한동훈한테 가겠죠. 예 맞습니다. 예.
참 답답합니다. 예. 자, 안타깝죠.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진작에 우리가 참 이런 사람들, 참. 제가 지금 계속해서 뭐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제가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다 아시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